일단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ETF 승인이 됐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소식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이게 막판까지 네. 막 뭐 트위터가 해킹됐다는 둥 맞아요.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었었는데 저는 사실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승인하면 한 1, 2주 전에 하지 않을까. 막판까지 끌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극적으로 좀 승인이 돼서 전 진짜 내심 너무 기뻤고 그리고 좀 축배를 들 일이 아닌가. 네. 모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축배를 들어도 될 만한 일이 아닌가. 물론 막 변동성이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맞아요. 실망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오늘 아마 좀 저랑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들으시면 아, 한 번쯤은 투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아마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미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퇴근 시간에 가까웠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근데 코인 시장을 좀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뭐 도대체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뭐 얼마나 호재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리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시 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순히 뭐 오릅니다 어디까지 갑니다 뭐 이런 거는 약간 부차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이 진짜 이게 왜 비트코인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다 사기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왜 현물 ETF까지 승인되게 됐으며 현물 ETF가 왜 진짜 큰 호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쵸. 그분들이 아 이번 진짜 한번 비트코인을 좀 투자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저희. 한번 네. 해볼까라는 생각이 네. 들게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일단 피터 린치의 요 명언에 대해서 하나 갖고 왔는데 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오른다 내린다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다의 믿음이 없다면 네.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도 막 뭐 진짜 사실 그 현물 ETF 승인된다면서 왔다 갔다 거렸지만 네.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린 거거든요. 크게 보면 일본으로는 변동 없이? 그런데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은 막 승인된대 아닌데 하면서 막 손절했다 말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치킨 시켜 먹을 때만 해도 어디에서 시켜 먹지 뭐 시켜 먹지 배달비는 어떻지 이렇게 고민하고 시켜 드시면서 네. 왜 투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해서 네. 오늘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일단은 그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그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을 하면 네. 이걸 처음 채굴한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토시가 채굴한 건데 거기에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사토시의 의도인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타임즈의 기사를 갖고 온 건데 이게 뭐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뭐 영국 재무장관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존 통화 체계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고 니들이 마음대로 막 뭐 양쪽 안 했다가 뭐 안 했다가 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망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게 2009년자 1월 1일 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경제위기가 이제 2000년대 한 번 오고 2008년 9년 이때 왔으니까 네네. 두 번이나 보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토시가 만든 거예요. 네, 해서 애초에 사토시는 이런 기존의 통화 체계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요 비트코인을 만든 건데 이게 새로운 통화 체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새로운 통화 체계가 아니고 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물물 교환의 화폐로 돌아간 거예요. 해서 옛날에 금, 네. 안 그럼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처럼 누가 통제하지 않고 네. 채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며 네. 근데 이걸 어디 가서나 이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인터넷상이나 안 그럼 웹상이나 이런 걸 구현하려면 네.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개, 비트코인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요 두 개의 비트코인이 다르다는 거를 구분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이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 다음에 채굴하는데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한데 뭐냐면 그 이거를 요거에 대한 신뢰감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어느 나라에 가든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되면 이 비트코인은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비트코인 사토시가 의도한 대로 물물 교환대 화폐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비트코인은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예요. 금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화폐라고 얘기하냐면 달러에 대항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굳이 화폐라고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네. 이게 사람들은 맨 처음에 긴가민가 했죠. 이게 맞냐? 이게 진짜로 이게 되는 게 맞냐? 네. 라고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달러를 대체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네. 달러 인덱스인데 여기가 2017년이거든요. 네. 이 2017년에 달러 인덱스가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네. 대체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정도 되면은 그 전 세계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진짜 어딜 가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네. 이러한 그리고 이제 해킹당할 위험이 거의 없고 거의 없다기만 없죠. 사실 비트코인은 없고 그쵸.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진짜 달러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네. 요게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위기 때부터 아예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큰 추세만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면 네. 요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아예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코로나 때 이런 얘기 많았어요. 뭐냐면 안전자산인 금이 왜 떨어져? 안전자산이라며. 그렇죠. 안전자산이면은 주식이 떨어질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의미의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안전자산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내가 뭘 갖고 있을 것인가. 나라가 망해도 내가 뭔가 사고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엔 달러고 달러까지 무너지면 금이 되는 그다음에 거예요. 금이다. 네, 그래서 달러랑 금도 아예 반대로 가요. 네. 그리고 금이랑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똑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를 예시로 들면은 달러 그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달러만 올라갔어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져, 금도 떨어져. 그리고 달러 인덱스랑 사실 주식은 장기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제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재밌나요? 재밌어요. 그래요? 네. 이게 나중에 이 현물 ETF랑 연결이 네. 돼요. 자 보면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 그러면 달러의 대체가 비트코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그쵸.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 채권도 들고 있고 주식도 들고 있고 하는 건데 아예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게 있어? 라고 하면 내 자산의 일부분을 그렇죠. 이걸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샀냐면 GBTC를 산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진짜로 그냥 비트코인을 현물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네. 왜냐면 시크릿키 그 관리하는 거 귀찮죠. 그 다음에 거래소는 막 해킹 사건 가끔씩 터져 나오는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GBTC를 사기 시작했는데 GBTC를 샀는데 이게 환매가 안 되잖아요. 그레이스케일에서 그쵸. 했는데 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접근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고 있었냐면 현물 ETF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나는 현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 그때 한 5년 놓으면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현금을 그대로 두면. 그래서 이 현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있는데, 근데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거래소 불안해. 그쵸. 내가 직접 갖고 있는 거는 그것도 불안해. 그러면 현물 ETF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물 ETF가 그래서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이게 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딱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현물 ETF가 딱 되면서 그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반대예요. 그래요? 네, 누가 들어오냐면 기업들이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현금을 기관 쌓아놓고 투자자들이? 있는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뭐 100억 있으면 그 중에 한 5억 정도 비트코인을 대체해놓고 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저는 사모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현물 ETF의 형식으로.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사실 회사들도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그렇게 그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네.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자산의 있으면. 조금씩을 한 3%나 5% 정도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때문에 네. 그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동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분이라도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리고 그럼 같이 올라갈 수 네, 있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저는 진짜 한 몇 년 안에 한 1, 2년 안에 국민연금에서 전 비트코인 살 거라 현물 ETF 살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만 대충 계산해도 지금 수요의 4-5배라는 거예요. 4-5배 정도요? 네. 대충만 계산해도. 네. 그러니까 그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몰빵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갖고 있는 현금의 일부분만 대체로 산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지금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네. 그 수요 그대로 반영하면 가격만 그냥 어차피 공급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쵸. 채굴된 양이 지금 적어서 한 4-5배 정도는 적어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조금씩 다 모아서 합쳐봤을 때 지금보다 한 4-5배 정도의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자금 좀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곧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실적 발표하면 무조건 자산을 뭘로 갖고 있는지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갖고 있다라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사가 곧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말대로 실제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ETF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실적 발표에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지만 익명성이 원래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조금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출범 취지를 좀 흐릴 수 있지 않나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 익명은 아니에요. 거래소를 통하면 익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 지갑은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죠. 이건 그쵸. 익명이죠. 근데 이 지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KYC 인증 다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취지가 좀 사라지는 건 없다. 네, 사라지는 건 없고 다만 이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고래들의 손바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움직임에 비해서 네. 지금 앞으로의 움직임은 더 많이? 네,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감기 때는 원래 항상 하락했는데 이번에 그쵸. 안하락한다거나 안 그러면 반감기 전에 하락했었는데 반감기 이후에 하락한다거나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감기 한 1년 반 정도 전에는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하락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될 여지는 꽤 있죠. 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잡다한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악재가 나서 떨어졌는데 네. 뭐 수요 공급에 별 차이는 없는데 왜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겠지만 기가 막히게 반등해서 결국 제자리로 와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만 따져 보면 네. 공급은 비트코인 뭐 이제 더 이상 그렇죠. 네, 채굴되는 거 진짜 조금인데 그거는 사실 거의 변동이 없고 수요만 늘어나게 되는 거라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호재인데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갔다? 그건 전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오히려 지금이? 네, 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덧붙여서 보면 사실 승인하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렇게 크게 막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가 오히려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미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기관들 자금이나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미리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안 되니까. 네, 미리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었겠지만 네. 그게 뭐 많이 되었다라고는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단기로 볼 호재는 아니었어요. 아, 좀 네.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중장기적으로 들어올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요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머리에 서야 돼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고 왜 현물 ETF가 호재인고 이런 거를 딱 생각하면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트를 많이 준비는 해왔는데 일단 그거 말고 뭐 한번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번 불장을
왜 불장이 여기까지 갈지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네. 이번 불장이 저는 최소 16만 달러에서 한 24만 달러까지는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쵸?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한 5년 뒤에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비트코인 왜 저렇게 올랐어? 현물 ETF 승인돼서. 그때 기점으로. 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고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왜 호재고 그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까? 네.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 조정이? 네. 이런 거를 대충이라도 알면 네. 매매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